네, 이제 여름 다가오지 않습니까? 요즘에 운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아졌어요. 예, 운동의 목적이 뭐냐 보면 아무래도 다이어트가 아닐까 싶어요. 최근에는 이제 먹으면서 날씬해진다라는 이제 이른바 먹슬림이라는 신조어가 나타날 정도로 체중 감량을 돕는 이 다이어트 보조제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또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군요. 네. 네. 특히나 보조제를 먹고 운동하면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여성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네. 하지만 운동 없이 약 섭취만으로 다이어트라면 또 부작용도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오늘 최근 커진 다이어트 보조제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경제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보조제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보조제 중에 약간 연성화된 부분이 있어요. 식이요법을 도와주는 그런 네. 것들은 좀 섭취를 하고 있는데 다이어트 보조제라기보다는 이제 대용식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대용식? 밤에 라면을 먹고 싶을 때 네. 요즘에 뭐 곤약으로 만들어진 면을 먹는다든가 혹은 점심 한 끼를 걸으면서 통곡물로 만들어진 뭐 뮤즐리를 먹는다든가 현지인들의 좀 일상 식이요법에 자리를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다이어트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식단 조절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인데 그렇다 보니까 다이어트 보조제가 굉장히 그렇습니다. 인기인 것 같고 그래서 종류도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세요. 다이어트 보조제의 종류, 다이어트 보조제를 포함해서 다이어트 요법 자체가 이 70년 동안 인류 역사를 보면 20세기 들어와서 비만이 문제가 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비만이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인류에게. 그런데 이제 살이 찌는 것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 다이어트 요법의 종류는 26,000개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26,000개? 네. 그렇게 많군요. 이걸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어느 하나도 왕도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게 그러네요. 지금도 개발되고 있거든요. 자, 다이어트 보조제로만 들어가면 이 보조제의 유형은 크게 한 3가지가 있어요. 처음으로는 지방이 축적되면 살이 찌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의 흡수를 좀 억제해보자. 이런 계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식욕을 아예 억제하면 어떨까? 배가 고프고 허기감을 느끼니까 계속 먹게 되는데 식욕을 억제해보자. 요거는 뇌에 자극한다는 게 조금 다른 이 요법입니다. 두 번째 종류가 있고요. 요즘 유행하는 방법은 탄수화물 커팅제라고 해서 탄수화물이 체내에 쌓이면 그게 지방으로 바뀌거든요. 그렇죠. 이 탄수화물을 좀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면 어떨까 해서 나오고 있는 보조제들의 유형이 이제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요. 또 요즘에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 칼로리를 운동을 해야만 칼로리가 태워지는 건데 운동하지 않고 약품에 의해서 내 몸 안에 쌓여있는 칼로리를 태울 수 없을까? 칼로리를 버닝시키는 그런 형태가 있어서 이 방식도 좀 다종다양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듣기만 해도 솔깃해요. 이런 것들 다 아우르는 게 이제 저희가 크게 보면 다이어트 보조제라고 볼 수 있는데 시장이 최근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국내 시장 2조 원 2조 원이요? 넘어서고 있습니다. 와. 2조 원 시장이면 뭐 이 다이어트 산업으로 보조제로 봐도 돼요? 어마어마한 다이어트 보조제 산업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렇죠. 불러야 마땅합니다. 이제. 네네. 왜냐하면 별도로 2조 시장이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많은 홈쇼핑 채널이 있는데 돌리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 다이어트 보조제를 이 주간, 야간 많이 방송을 하고 있고요. 이게 묘한 게 뭐냐 하면 또 일반 텔레비전에서 생활 정보를 보다 보면 건강, 다이어트, 식이요법, 뭐 운동 이게 빠지질 않아요. 그걸 보다가 채널을 돌리다가 홈쇼핑에서 다이어트 보조제에 걸리게 되면 적지 않은 분들이 구매 전환율이라고 하죠. 보다가 구매 버튼을 누르게 되는 게 일상 다반사다. 이 2조 원의 시장은 앞으로도 성장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네. 자, 다이어트 보조제 시장 빠른 속도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또 사실 다이어트 보조제 먹기도 좀 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쉐이크 형태, 젤리 형태 굉장히 많아요. 사실 다 보면은 간식 종류에 쓰이는 것들인데 맞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형식은 간식처럼 되어 있어서 먹는다는 느낌과 이 일부 포만감을 줄 수 있고요. 하지만 그 내용은 다이어트 보조제여서 이 과거처럼 이제 설탕 덩어리를 먹고 뭐 살이 찌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내가 먹은 것이 몸 안에서는 다이어트 효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접목한 거죠. 형식은 먹는다. 하지만 내 몸은 날씬해지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무슬림 아닙니다. 먹슬림이 된 거죠. 먹으면서 다이어트한다 이런 건데 사실 세상에 그런 건 없다라고 의사들은 얘기를 합니다. 먹으면 다 살로 갑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몸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이 불량식품류의 간식보다는
어쨌든 몸을 좀 관리해주는 효과를 갖는다는 점에서는 나아지는데 문제는 아까 제가 3가지 유형 말씀드렸잖아요. 꼭 짚어드려야 되는 게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지방 흡수를 억제한다. 그럼 지방은 몸에 쌓여야 되는데 이걸 배출해버리거든요. 이게 배변 쪽에 좀 문제가 있다. 부작용을 많이 토로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럼 2번째로 식욕을 억제한다. 이게 중추신경과 뇌에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눈떨림, 손떨림 또는 심하게는 우울증. 그런데다가 이게 펜타민 계열의 약품들인데 의사들이 이거 좀 주의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내성이 강해서 석 달만 쓰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용만 남고 이게 단기적으로 쓰는 거고 이게 처방이 필요하지 막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많이 쓰는 게 좀 부작용이 덜한 게 없나 하고 찾다 보니 탄수화물을 없앤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에너지원이 되는 건데 이것을 지방으로 축적을 하는 게 우리 몸의 일반적인 원리인데 글리코겐 형태로 전환해서 이걸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르니시아 같은 요즘에 좀 많이 각광받고 있는 약품이라기보다는 식이요법에 가깝습니다. 가르시니아요? 네, 가르시니아. 가르시니아가 식품인데 이게 탄수화물을 글리코겐으로 전환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하지만 놔두면 다시 지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 되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 가르니시아를 포함해서 이 그 탄수화물 커팅제의 경우에는 부작용이 간이나 심장이 안 좋은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고 그리고 당뇨가 있는 분들은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건 당해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좀 철저히 알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적절하게 하시면 좋은데 문제는 아까 솔깃하시다고 하는 데서 제가 딱 포착한 게 왜 솔깃하냐 하면 우리가 노력은 덜하고 살은 안 찌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욕심이죠. 게으른 게 문제, 게으른 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다 좀 해결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과다 복용은 위험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식약처에서 관리를 좀 강화해야 된다는 숙제가 지금 남게 됩니다. 그렇군요. 제가 뭐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다이어트 보조제가 일단 식품으로 분류가 돼서 뭐 건강 보조제라든지 그냥 쉽게 구입이 가능한데 또 일부는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야 되는 맞습니다. 그런 전문 의약품도 있더라고요. 뭐 대표적으로 식욕 억제제가 그럴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식욕 억제제는 말씀드린 대로 중추신경이 작용을 해서 뇌에다가 허기를 느끼지 않도록 시그널을 주고 그것이 몸에 작용하게 하는 거니까 실제로는 나는 공복 상태인데 배고픔을 덜 느끼게 돼서 식사를 좀 멀리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쉬울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성의 문제도 있고 이것은 반드시 처방이 필요한 약품이기 때문에 함부로 드시면 안 된다. 이거는 의사들도 아주 좀 이제 특이한 경우에 처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단기 처방을 주로 하는데 오래 복용해봐야 식욕 억제를 더 이끌지는 못하면서 몸에 부작용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재주변에 불면증 호소하시는 분들도 불면증, 있더라고요. 우울증 여러 가지로 확진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요.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일반적이었던 지방 흡수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배변에 부작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과거의 의사들은 아주 좀 고도 비만 환자에게만 처방하던 거예요. 몸의 지방을 약품에 의해서 축적하지 않고 20, 30%를 배출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는 리파제라고 하는 우리 소화기관의 호르몬에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부작용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은 꼼꼼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꼼꼼하게 점검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이게 또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 게 소비자들이 현혹이 된단 말이죠. 뭐 온갖 광고부터 아까 홈쇼핑 얘기하셨지만 페이스북 같은 뭐 SNS 광고도 다이어트 보조제 광고 엄청 많아요. 과다 광고죠. 보면 지금이 구매가 폭발적인 때인데요. 여름이기 때문에 남성이나 여성이나 해수욕장 가야지 내가 수영복을 입겠지. 그다음에 겉옷도 다 벗어던지고 이제 헛옷 입고 다니는데 몸매가 다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 몸매가 뭔지 그것 때문에 바디를 슬림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보니 가장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헬스 3개월 끊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돈만 날린 경험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이 일주일에 한 번도 채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연이란다. 다이어트 보조제 우리가 혹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는 정말 나에게 맞는지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는 내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같이 병행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 관리를 하시면서 쓰게 되면 보조제인데 문제는 지금 보조제가 아니고
아예 전용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이 좀 문제인 트렌드다. 이렇게 지적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보조제를 드실 거란 말이죠. 마지막으로 그렇습니다. 여쭤볼게요. 어떤 부분을 염두하고 주의해야 되는지 좀 네. 짧게 말씀 주시죠. 그러니까 너무 강력한 것들은 예.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확실하다 혹은 광고가 과다한 것일수록 조금은 피하시고 세 가지를 맞추셔야 됩니다. 하나는 식사를 조절해야 보조제가 보조제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에게 맞는 식단과 식이요법을 쓰시면서 다이어트를 꼭 해야 된다면 네. 적절한 보조제를 거기다가 하나 정도를 이제 드시고 그다음에 보통 운동을 빼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양의 꾸준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게으른 자에게 다이어트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운동, 식사 거기에 나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보조제를 하나 추가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문제는 이 식약처에 좀 제가 권고드리고 싶은 게 끝으로 반드시 이것을 활용하기 위한 룰을 정확하게 명기하도록 규제를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일일 권장량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걸 넘어가서 드시면 별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일 권장량이 보통 한 알, 두 알, 많으면 세 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그 권장량을 꼭 지켜주시면서 식단 조절 플러스 운동은 필수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슬림한 바디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이어트 보조제입니다, 말 그대로. 네. 네, 오늘 최영일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